안명철 씨는 그럼 애초에 우리 이 정치범 수용소 경비직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 졸업할 시점에 보이부에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3년 근무하고 정치대학 가는 대학이 있는데 갈래 해서 그리고 좋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 이런 곳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몰랐지. 그래서 그 수용소가 왜 비밀 보안에 굉장히 철저하냐면 왜 부대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조선인민경비대 몇몇 군부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저기 애니메이션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군부대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군부대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11호 수용소가 이제 세상에 이런 것도 있나.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북한 영화에 남한을 비방 중상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네. 거지 많고. 그래서 그렇겠죠. 꼼짝이. 엄마, 웃지 마. 엄마. 멍이야, 내가 갔다 올게. 그런 영화를 찍는 촬영장인 줄 알았어요. 촬영장. 그 정도예요?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래서 저는 지키는 사람으로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들어가냐면 야 나는 이 사회에서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저항하지 말자. 예, 몇 년 일하셨다 그랬죠 아까? 8년. 8년 동안 일하시면서 초반에 처음 여기 수감자들 봤을 때랑 네. 나중에 한참 일했을 때 수감자들 봤을 때랑 어떻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으셨나요? 처음 입대해서 제가 3년 정도는 수용소 외곽에서 철책 근무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당국에서 가르치는 대로 저는 진짜 반동들이고 간첩들이고 김일성 배반하는 놈들이고 죽일 놈들이라고 했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그때부터 정치범들을 거의 1대1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 수용소 경비대에서 2,000명이 근무를 했는데 그중에 1년에 3명을 선발을 해서 운전병으로 뽑았는데 제가 했던 운전병이 되면서 뭐 했냐면 정치범들이 일하는 석탄이나 이런 거를 초소에 실어주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를 옮기고 매일과 같이 정치범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밖에서 잡혀 들어오는 정치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실어올 때는 기차를 싣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차량이 부족해요. 그럼 저희도 나가서 이제 인수인계해서 데리고 들어오고 너 왜 잡혀 들어왔냐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부에 들이닥쳐서 차에 싣고 내려놓은 곳이 이 수용소고 수용소 안에 들어왔더니 나는 무슨 얼굴도 모르는 누구와 무슨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나쁜 놈이라고 배웠는데 본인들이 몰라요. 아니 이건 뭐지 하고 그때부터 약간 좀 의문점이 생겼고 네. 그때부터는 그 동정보다는 때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아니 이게 죄 모르고 3, 4, 5년, 6년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죠. 평생 있는 거죠. 평생이죠. 이건 무슨 그림이에요? 이거는 22호 수용소의 본부 구리장인데요. 보통 한 달이나 한 번이나 아니면 그 감옥은 지하에 있는데 햇빛 쬐어 있는 시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벌레들이 많거든요. 네. 벌레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거기에 주변에 다 이제 잔디구장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토끼풀이라든지 민들레 이런 것들 좀 있어요. 네. 그럼 그거 이제 먹다가 이제 걸려서 이제 만든 거였고. 이게 굶다 보면은 결국 이제 죽는 사람도 나오는 것이고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 많이 보셨죠? 금옥 씨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희 가족이 다 저기 한 번씩 들어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저거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너무 생동해가지고 그때 상황이 생각나가지고 맞아요, 진짜 많이. 그냥 진짜 많이가 아니라 그냥 죽지 않을 만큼 때려요. 숨 붙어 있을 만큼만 때리고 그때 이제 진술 받는 거죠. 이제 네가 뭐 잘못해서 들어왔는지 아냐, 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치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만큼만 딱 때려 넣는 거예요.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답니까? 굶어 죽는 거는 너무 많고요. 저희 가족도 굶어서 다 죽었어요. 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97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탄광일을 하다 보니까 폐가 많이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아파서 병으로 이제 집에 누워 있었고
그러는 가정에 이제 아버지가 일을 못 다니다 보니까 생활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영양실조라 폐병으로 이제 같이 겸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일 뒤에 이제 저희 이제 여동생이 죽은 거예요. 무슨 병명으로? 그럼 병명 없이 딱 전날 말이 죽는 마지막 그 한 말이 언니 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에서 이제 가루로 범복이라는 거 했대요. 근데 그거 다 하고 자기네 먹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동생까지 줄 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구마야 너 집에 가 그랬대요. 근데 그걸 이제 보고 왔으니까 얘는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언니 나 누구네 집에 갔는데 그 범복을 하는데 나 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기다려 언니가 내일이라도 나가서 뭐 줄당콩 이삭 주워서라도 내가 너 그거 바꿔서 그 이렇게 교환은 하니까 그래서 바꿔서 내가 너 해줄게 했는데 그거 해주지도 못하고 얘가 그 말 남기고 죽었고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 범복 하나를 못 해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반에 이민학교 2학년 때니까 9살짜리 애가 이제 옆집에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먼저 굶어 죽고 얘가 이제 굶어 죽는 과정을 쭉 다 지켜봤는데 이게 한 이틀 굶고 아빠가 죽 한 그릇 가져다 줘요. 그럼 또 연명하는 거예요. 또 한 3일 굶고 또 가져다 주고 이렇게 며칠 굶고 한 끼씩 먹고 하니까 애가 아사로 굶어 죽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사람이 그냥 말라 죽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걔를 봐보니까 점점 애가 여기 강대가 튀어나오고 갈비가 나오고 여름이었는데 런닝 하나 입고 마당에 나와 앉아있어요. 그럼 앉아있는 거 보면은 배는 막 이만해요. 임신 막달 같은 그런 배고 여기는 갈비뼈가 아릉아릉한 거예요. 그리고 애가 눈이 그렇게 큰 애인 줄 몰랐어요. 눈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른 데가 살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복수가 차더라고요. 예. 영양실조가 걸리면.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이제 가겠다. 우리 마지막으로 죽이라도 써다 주자. 뭐 우리도 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가루 한 줌씩 집집마다 모아서 죽 써서 들어갔는데 애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입에 그걸 가만히 물기만 하고 삼킬 힘이 못 없어. 넘기고. 못 삼키는. 계속 눈만 커졌다 작아졌다. 왜냐하면 이걸 삼킬 온갖 힘을 다 내야 되는데 힘이 안 나니까 눈에만 힘이 가는 거예요. 아유. 결국은 그 이튿날 이제 한나라로 갔어요. 이거 어떤 그림입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입대 3년이라고 이제 저희 경비대에 차출이 돼서 갔는데 갑자기 10년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 군인들 중에서도 좀 멘붕이 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사상교육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면 조기에 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입당시켜준다 하니까 군복무하기 싫으니까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이제 순찰을 이제 나갑니다. 철책에 저기 철책 항상 순찰 나가는데 실탄이 다 있으니까요. 나가다가 그리고 정치범들은 무조건 5인조씩만 움직입니다. 5인조 갔다 움직여 일도 그렇게 하고요. 밭에서 일하는 정치범들을 강제로 철책으로 이제 불러다가 뒤에서 AK 소총으로 다 난사해서 죽인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이 좀 문제가 됐던 게 이 5명 중에 죽은 사람 1명이 보위부의 정보원이었어요. 보위원이 재수로 위장을 해서 사건 캘려고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사망을 한 거예요. 이제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나갖고 이게 조사를 했는데 이걸 묻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잘 지키라고 해서 자기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군인 사기도 있고 그래서 조용히 묻고 또 도망가는 정치범 잡았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이 사람들은 대학은 안 보내고 기한전 승급 형태로만 이제 했던 거고요. 그럼 결국 외부에는 도망가는 사람들 잡은 걸로 그냥. 네, 그렇죠. 전 수용소 안에는 도망가는 정치범을 잡았다고 군인들을 교육시켜 놓고 실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제 자기네 공명심 때문에 조작 사건. 한 거 있고요. 또 이제 하나가 제가 입대해서 그 6개월 만에 있었던 건데 제가 13호 동포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복 근무를 이제 나갔었는데 잠복 근무인데 잠복 초소는 어디에 있냐면 수용소의 각 마을과 마을 사이에 이동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근데 요 사이에
이제 저희가 땅 파고 들어가서 밤새 이동 인원이 있나 없나 이거 지키는데 수용소는 10시부터 5시까지는 통행 금지예요. 네. 사이렌 딱 울리면 이제 못 다닙니다. 근데 보통 정치범들은 한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다시부터 일해야 되니까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날은 한 3시 반 됐는데 이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갔던 그 조장이 보고 이제 AK를 3발 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랜턴 비쳤는데 남자 정치범이었는데 그 호미로 지구를 이제 파고 있더라고요. 파고 있는 거를 이제 쥐구멍이요? 쥐잡으려고 지금 하는 거를 이제 했고 그래서 보고를 해서 이제 그 도망가는 정치범 잡으려고 했다. 그래서 보고가 돼서 군대장은 입당을 하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갔습니다. 사실 여기 가장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쥐밖에 없고 쥐하고 뱀밖에 없는 거야, 개구리가. 유일한 거예요. 야, 근데 이 포상에 눈이 멀어서 그러게. 네. 이게 너무 궁금한데 똑같이 생긴 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로 머리로 얘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는 말을 교육을 받는다 할지언정 정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까요? 계속되고 반복적인 세뇌 교육과 사상 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적으로 봤고요. 인정해요. 일단은 북한은 사상이 우선이니까 김 부자에게 반대했던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싸죽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왜 싸죽였냐면 북한에서 정치적인 생명을 육체적 생명의 윗자리에 놔요. 그러니까 이 목숨은 그냥 육덩어리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싸죽였냐면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6.25 전쟁 때 뭐 그 미국놈 편에 서가지고 신천 땅에서 이제 사람들 다 싸죽였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얘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가 군대를 못 가요. 왜 못 가냐고 봤더니 정치적으로 걸려서 군대를 못 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을 가져와서 아버지를 싸죽이는 걸 조이한테 계급적 교양 자료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좋은 사례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군님을 위해서는 자기 부모도 쏘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저희가 붉은 청년근위대를 갔는데 어떠한 친구한테 총을 안 주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도 총 주세요 선생님 하니까 정말 욕을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총 주면 그 총구가 나한테 올 거 아니냐고. 너는 앞으로 군대 못 간다고. 너는 계급적으로 문제 있는 애야. 저희가 있는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